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위기론이 커졌죠. 여기저기서 마이너스 성장에 내년은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각국 정부들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며 앞다퉈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다는 선언을 하자 코로나19 지구 급격히 떨어졌던 주식시장이 이 소식에 환호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낸다고 하니 현금은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닌가? 내 돈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금인가? 주식인가? 부동산인가? 주식이라면 국내인가? 해외인가? 정말 끊임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위기니까 투자가 꺼려지는데 이 유동성 상태를 읽을 개미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지금 넘치는 유동성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당장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은요, 지난 3월 15일 제로금리 선언, 3월 23일 일주일 만에 무제한 영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2008년 금요일 때 버냉키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었지만 무제한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미국인데요. 이번엔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자산 매입을 내걸고 경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돈을 작정하고 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3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조금씩 늘어온 미국의 통화 공급이 2019년 말 15조 3,300억 달러에서 올해 7월 말 18조 3천억 달러로 20%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주요 12개 나라 M2 통화 공급량을 봤더니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이 뿌린 돈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 많은 80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경 5,272조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도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올해 연 0.75%에서 다시 0.5%로 역대 최저로 내렸죠. 그런데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돈을 푼다는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돈을 찍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써야 물가도 오르고 하겠죠. 찍어내는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순환되는 통화의 양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저치죠.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010년 7.3%였던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올 4월에서 6월 25.6%까지 치솟았습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풀린 돈이 고스란히 저금통으로 간 셈이죠.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의 6월 말 기준 유동성 자료를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유동성의 지표로 쓰는 M2는 전월 대비 0.8% 늘면서 사상 처음 3,000조를 넘겼죠. 3,077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가계가 보유한 유동성이 약 17조를 차지했고요. 그 가계의 유동성 중 무려 14조 4천억 원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추가로 예치가 됐다고 하니 대부분 그냥 쓰지 않고 쌓아두는 예금이란 소리죠. 물론 이게 당장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일 수도 있지만요. 시중에 그만큼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많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자해서 돈 까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돈에 눈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투자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기에도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월 6,800선에서 12,000선을 넘보는 수준까지 왔고요. S&P 500 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연준의 양적 완화 발표가 나올 때마다 미국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연준이 헤지펀드 매니저보다 더 주식 가격 오르는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SK바이오팜 청약할 때 몰린 돈 액수 기억하시죠? 이번에 빅히트랑 카카오게임즈의 결혼자금에 퇴직금, 심지어는 대출금까지 들고 와서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1분기 주식 계좌 수는 올 초 2,935만 개에서 4월 말 기준 3,125만 개로 늘었습니다. 증시 자금 추이를 또 보니까요. 8월 말 투자자 예탁금은 60조를 찍었고요. 역대 최대의 기록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은 제가 한번 짚어드렸지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 없이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자산이 훨씬 낫죠. 그래서인지 돈이 안 도는 이 와중에도 부동산은 호황을 누리고 있네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고 언급할 정도로 주택 가격 잡기는 이 와중에도 쉽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늘어난 가계대출 중 상당량이 주택담보대출 인정을 미뤄봤을 때
역대급 저금리에 부동산으로 돈이 꽤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금의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000달러를 이미 터치했죠. 연초 대비 26%나 올랐고요. 지금은 조금 조정받아서 1,900달러대인데요. 여전히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안 좋다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또 동시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시장에 불안과 기회를 엿보는 심리가 동시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한동안 바닥을 모르고 꺾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3월 600만 원대의 바닥을 찍고 지금 100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착실히 저축하면서 현금을 모으신 분들만 피해를 본 것이죠. 버블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면 늦었냐, 아니면 앞으로도 이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들은 계속 오를 거냐 일 텐데요. 이걸 감으로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동성은 기회야 라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은 그랬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도 는다고요.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걸로 경제학상까지 받았으니 사실 당연 쏟아부는 돈이 많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마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어쩌면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긍정적인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버핏 선생님 지속적으로 Never bet against America. 자, 미국의 등지는 투자는 하지 말하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줬죠.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유동성에 더해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 살아나다 보니 주가가 더 날개를 달 수 있다는 평가인 거죠. 삼성증권은요, 주가가 빨리 상승하긴 했지만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에 대한 더욱 관대한 평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침체에서 빠져나오려는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기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침체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은 크다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 위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주식 매수 액수는 약 34조 원. 2020년만 개인 투자자의 월 평균 순매수액이 글쎄 6조 8천억이었다니 금융위기 때 5천억과는 비교도 안 되죠. 블룸버그는 2008년보다 소비가 더 빨리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주식이 상승하고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데다가 정부가 실업수당이나 여러 지원금을 줘서 가게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정부의 재정정책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은행 기술을 고치기 때문에 소비에 쓸 여력이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유동성은 기회라는 입장이었고 유동성이 장기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살펴봐야겠죠. 풍부한 유동성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버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투자의 딜레마는 지나고 나면 내가 어디 있었구나 아는데 지금 당장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모른다는데 있죠. 그래서 가능한 악재들을 꼭 짚어봐야 할 텐데요. 우선 금을 항상 디스하시던 워렌 버핏 선생님이 회장인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베리골드라는 금채굴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버핏 선생님이 금 자체에 대한 매력은 별로 없다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도 했거든요. 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시장에 공포가 커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라고요. 물론 금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금 채굴하는 회사긴 해도 금 가격이 오르면 보통 이 회사의 주식도 같이 올라가요. 물론 버핏 선생님도 이번 1분기 죽을 쓴 항공주 사고 투자 망했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버핏 선생님은 보통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 회사에 투자를 하셨겠죠? 세계적 투자가 레이 달리오도 2분기만 금을 약 5억 달러어치나 사들였다고 하네요. 자,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리고 결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통화 공급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는 미약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엄청난 양의 돈이 공급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꼽히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당장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성장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낮춰져 봤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연말까지 간다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로 낮아질 거라는 경고도 함께 내놨고요. 결국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또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문제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의견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기가 회복되고 중앙은행이 돈을 쏟아붓는다는 맥락 하에서도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선거도 있고 코로나 백신 문제도 있고 이런 확대
재정의 불확실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식 가치 평가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은요, 이런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주가 대비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선행 PER은 미국은 23배, 우리나라는 약 13배로 이익 전망치보다 주가 상승폭이 지금 더 큰 상황이거든요. 수치 자체가 높을수록 주가가 과열이라는 뜻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겠네요.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우려나 정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금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의 도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누구도 경제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현명하게 가설을 세워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예금, 금, 펀드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동성 장세 속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 안 하고 저축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